최근 뉴트로가 트렌드로 떠오르면서 옛것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는데요. 그때 그 시절 대구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름난 다방과 술집, 음악 감상실, 그리고 맞춤 구두가 유행했던 구두거리 등이 있던 향촌동인데요. 또한 이곳은 한국전쟁 당시에 전국 각지 예술인들이 모여들면서 예술 문화를 꽃피우기도 했습니다. 근대의 대구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향촌동으로 떠나봅니다. 오랜 세월 대구의 중심이었던 향촌동. 과거에는 경상가명이 설치된 조선 중기부터 경북도청이 옮겨간 1960년대까지 영남의 중심지로 전성기를 누렸는데요. 70년대까지만 해도 대구의 시내는 누가 뭐래도 향촌동 일대였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 사람들은 북송로를 중심으로 대구역 부근에 자리를 잡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부근에 경상감령이 자리를 하고 있었고, 이 일대는 경상감령의 화약고로서 자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 경상감령 부지가 일본인들에 의해서 식민 수탈에 여러 통치기구들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상감령 바로 옆에 있는 이 향촌동 일대는 당시에 유력한 남자들의 직장 바로 옆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당시 그들의 밤에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다방이나 술집, 요정들이 자리하고 있던 장소가 바로 향촌동으로 192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대구 시내라는 이름의 곳이 바로 이곳 중앙로 일대와 향촌동 일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제강점기 북송로에는 식민지 개혁과 물류 창구가 들어서면서 해방 이후에도 상권이 번창했는데요. 또한 근대 대구 최고의 상업지로 불렸던 중앙로에는 6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 공보원, 한국은행 등 각종 금융기관을 비롯하여 사람들을 이끄는 생활문화 공간들이 즐비했습니다. 향촌동은 대구에서 가장 많은 인파가 모이던 곳으로 예술가들이 드나들던 다방과 여관, 금은방, 양복점 등이 일대 거리를 가득 메웠다고 합니다. 향촌동을 기억하는 이 분들의 기억을 이렇게 들어보면 1970년대 가장 절정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 향촌동이 그 한국 전시문화의 어떤 산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950년대 한국 전쟁이 벌어졌을 때 그 경양 각지, 서울만이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그 문인들 그리고 예술가들이 그 전쟁의 공포를 피해서 피난 온 집결지가 바로 사실은 향촌동이죠. 향촌동의 옛 모습을 고스란히 재현해 놓은 향촌 문화관. 안에 들어서면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반세기 전으로 돌아간 듯한 착각이 드는데요. 어린이들에게는 특별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으로, 그리고 그 시절을 지나온 어른들에게는 진한 향수를 선사하는 공간입니다. 네, 향촌문화관은 1912년 일본인 오쿠라 다케노스케라는 인물에 의해서 대구 최초의 일반은행인 선남상업은행으로 처음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방이 된 이후에 이곳은 한국상업은행 대구지점으로 쭉 운영이 되다가 2010년에 대구시청과 대구중구청에서 매입을 해서 2014년부터 지금과 같이 1, 2층은 향촌문화관, 3, 4층은 대구문학관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향촌문화관은 1950년대에 대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중앙로 일대 번화가의 모습을 재현해 놓은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나던 여인들의 마음을 사로잡던 금은방부터 저녁마다 퇴근길 단골 손님들로 소란했던 막걸리집까지 당시의 모습 그대로 재현해 놓은 전시실은 보기만 해도 정다운데요. 지금보다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였지만 사람 사는 정이 느껴지던 동네였습니다.
당시 이곳 중앙로 일대는 전국에서 머리를 제일 잘하고 양복을 가장 잘 만들고 신발을 가장 잘 만들고 막걸리를 가장 많이 마시던 도시로 유명했는데요. 이곳 중앙로에 처음 양복점이 들어서기 시작했는 것은 일제강점기고 이제 6.25 전쟁 이후에 대구에 피라놓은 많은 전국의 멋쟁이들로 인해서 양복점이 가장 최고의 번성기일 때는 약 100여 개 정도 자리 잡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유명했던 장소가 바로 이곳 중앙로입니다. 향촌동은 또한 한국 전쟁의 기억을 간직한 곳인데요. 전쟁이 발발하자 문인, 음악가, 화가 등의 예술인들이 대구로 모였습니다. 미래는 불투명하고 하루하루의 생존이 급박했던 상황. 그들이 모인 곳은 다방이었습니다. 향촌동이 식민지대부터 이 일본인들의 어떤 식당, 가게, 뭐 요정, 여관 이런 게 많았었나 봐요. 그런 게 아마 한국 전쟁까지 계속 이어져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 전쟁을 피해서 온 문인들이 가장 이렇게 뭐 식사를 하거나 이야기를 나누거나 서로 모임할 수 있는 그래도 여건이 그래도 부족하다만 만들어진 장소였기 때문에 향촌동에 많이 모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피란 사례의 고단한 심사를 달래며 저마다 작품에 열정을 쏟은 결과 예술가들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찬란한 예술 문화를 꽃피울 수 있었습니다. 이곳 향촌동에는 대구 최초의 클래식 음악 감상실을 열었던 이창수 옹이 계셨고요. 그리고 피나는 많은 문인들 중에서는 시인 구상과 그다음에 작곡가 권태호 씨 그리고 많은 음악인들도 대구를 찾았습니다. 향촌문화관 지하에는 1946년 문을 연 우리나라 최초의 고전음악 감상실 녹향이 자리해 있는데요. 음악 연주와 감상이 함께 이뤄지던 녹향은 광복과 한국전쟁 전후로 문화예술인들의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처음에는 뭐 음악 감상실이라기보다는 동호인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차 마시고 그냥 뭐 담소 나누면서 그리고 또 음악도 듣고 하는 그런 작은 장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또 이제 그 향촌동 골목이 당시에는 아주 번화가였으니까 그곳이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다방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다방 형태의 그 음악실을 운영을 하게 된 거죠. 50년대부터 61년까지는 녹향 시절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많은 이들이 녹향을 찾았습니다. 당시 시인 양명문이 녹향에서 써내려간 시에 변운이 곡조를 붙인 것이 가곡 명태인데요. 녹향은 때로는 연주 공간이 되거나 모임의 장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시절 녹향 대표 이창수 선생이 모은 LP판들이 그가 떠난 지금도 벽면을 가득 메우고 있는데요. 20대의 클래식을 처음 접한 그는 그때부터 평생을 클래식 음악에 열정을 다 바쳤다고 합니다. 40년, 50년이 된 레코드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LP 레코드가 처음 생산되면서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의 LP 레코드 생산이 끝날 때까지의 음반들은 다 여기 있다고 보면 됩니다. 옛날 이런 형태의 레코드였습니다. 이런 형태의 레코드였는데 이제 외국하고 레코드를 합작을 해서 라이센스 레코드가 나오게 됐거든요. 그때부터는 음반질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뭐 이런 형태요. 음반질이 많이 좋아진 거죠. 여기 있는 모든 레코드가 다 귀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런 레코드 같은 경우에는 그 추금기 시대가 지나고 LP 레코드가 생산되면서부터 처음 나온 레코드예요. 이런 레코드는. 오랜 LP판은 지금은 녹향을 대표하는 유산이 됐는데요. 초창기 때 사용했던 물품이며 한켠엔 그 시절 녹향을 아지트처럼 드나들었던 예술가들의 모습도 눈에 띕니다. 이들은 전쟁의 상흔 속에서도 문화예술을 지켜나갔습니다. 아주 뭐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다녀가셨다고 그래요. 왜냐면은 그 당시에 그 작곡가인 그 가고파의 그 작곡가이신 김동진 선생님이라든지 그리고 또
퓨전 국악을 또 하셨던 김희조라는 분이 계십니다. 또 김희조 선생님이라든지 뭐 또 대구에 뿌리를 뒀던 그 성악가 이즈미 선생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많이 오셨죠. 뭐 화가들도 뭐 많았었는데 뭐 이러면 일일이 다 거론할 수는 없고 그죠. 문학가들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특히 1947년 이병주가 설립한 오리엔트 레코드사는 한국 음반 시장이 최악의 침체기를 겪는 동안 대구로 피난온 인재들을 영입해 우리나라 가요의 맥을 잇는 주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이곳에서 탄생한 신라의 달밤, 굿세어라 금수나 등은 지금도 사랑받는 우리 가요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도심이 많이 개발이 되어서 우리가 옛 향수를 어딘가에서 느끼려면은 찾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곳 향촌동에 오시면 이제는 우리가 쇠락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도 보존하고 또 다른 모습으로 개발해서 옛 모습으로 간직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서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절 못지않게 요즘은 말 그대로 카페 전성시대인데요. 거리 곳곳에 들어선 다양한 커피숍들, 이름만 다방인 가게들 사이에 실제로 옛 모습을 간직한 다방이 있어 눈길을 끕니다. 내부 역시 수십 년 전 모습 그대로인데요. 그때는 다방이 굉장히 많았거든. 영화 배우들 오면 이거 다 왔지. 그래. 여 가수들 좀 모시고 여 정호이하고 죽은 정호이하고 여 많이 왔다 할게는데 지금은 다방이 다 죽어가 잘하지만은 옛날에는 그 대구 시내에서 장사 잘 되기로 5번째 갔다 가요. 그때는 다방이 지금처럼 안 이렇고 굉장히 많았다 할게는 총총총총 다방이었거든. 어디 다방뿐이었을까요? 그 시절 멋쟁이들은 모두 향촌동으로 모여들었는데요. 꼭 맞는 맞춤 양복 한 벌을 짓기 위해 먼 길마다 않고 이곳을 찾았다고 합니다. 한때 양복점 수만 해도 100여 곳에 달할 정도로 명성을 떨쳤는데요. 그러나 지금은 이것도 다 옛말이 됐습니다. 옛날에는 기성복이 나오기 전에 그때는 전부 마차 입었으니까 그때는 잘 됐죠. 중앙로 여기 일대가 양복점하고 금방하고 뿐이었어요. 그 시절이 마치 엊그제처럼 생생하게 느껴진다는데요. 당시엔 밀려드는 일감 때문에 밤샘 작업을 해도 끄떡 없었다는데 요즘엔 일이 없으니 더욱 힘들다고 하십니다. 지금은 뭐 거의 없지. 명맥만 있는 거지.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향촌동. 이곳에 오랜 터줏대감이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수제화 골목입니다. 한때 운동화는 부산, 구두는 대구라고 불릴 정도로 수제화로 명성이 자자한 곳인데요. 90년대에 이르러 지금의 모습을 갖췄다고 합니다. 골목 전체가 수제화 가게로 가득한데요. 지금도 이곳에는 장인들이 일일이 손으로 작업하는 드문 광경이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세월이 흘렀어도 예나 지금이나 작업 방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요. 1970년대까지는요, 이 거리가 지금의 동성로 거리였어요. 그런데 상권이 동성로 쪽으로 이동을 함에 따라서 이 거리에는 가게들이 다 비어 있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 거리에서 구두 손질을 하시든 구두 작업을 하시든 이 20년 이상 된 장인들이 이 거리에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 둘씩 가게를 차리고 구두를 만들므로 해서 여기가 구두거리로 이제 활성이 된 거죠. 1950년 한국전쟁 당시에 미군의 군화가 신사화로 재가공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대구 수제화 골목. 80년대 초에는 200여 개의 점포가 들어설 만큼 유명세를 타면서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뤘다고 합니다.
대구에 많은 골목들이 있는데요. 대구의 골목이 재미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컨셉을 가지고 골목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공구 북송로에는 공구 가게가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그 인근에 이렇게 수제화 골목이 꽤 길게 이렇게 지금 형성되고 있는 거죠. 사실 수제화 골목의 존재를 모르시는 분들이 지금 대구에도 이렇게 제법 계시지만, 여기 오신 분들의 반응이 대구에 이렇게 아직도 장인들이 있는지, 신발을 만드는 장인들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놀라하시고, 이런 식의 어떤 수공업이 계속 존재하기를 바라는 분들도 제법 이제 계신 것 같습니다. 대구 수제화의 역사를 한 곳에 담은 향촌 수제화 센터. 2년 전 문을 연 이곳에선 수제화 골목의 역사와 유래를 살펴볼 수 있는 전시물은 물론 장인들이 만든 수제화를 곳곳에 배치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수제화 골목을 활성화시키고 수제화의 역사와 장인 정신을 재조명하기 위해서 2017년 6월 달에 개관을 했습니다. 수제화 골목에 관련된 모든 다양한 것들을 이곳에서 체험을 할 수가 있고요. 역사를 영상으로 볼 수가 있는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은 상품 홍보관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센터의 전시품은 모두 향촌동 장인들이 손수 제작한 수제화인데요. 여기서 보고 가게로 찾아갈 수 있도록 제작자 명함과 함께 가격도 기재해 놨습니다. 이 구두 한 켤레에는 수십 년 동안 묵묵히 한 길을 걸어온 장인들의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대구 수제화의 흥망성쇠를 온몸으로 체감하고 있는 이교학 씨. 대구 수제화 장인 1호로 명실공히 최고의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데요. 그 세월이 어느덧 반세기가 지났습니다. 내가 처음에 이제 그 기술을 입문하러 들어갈 때 15살입니다. 뭐 가방 들고 가가 구경하고 보니까 신발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이런 그때는 나무 고리입니다. 이 나무 목청인데 거기다가 뭐 못을 받고 하는 뭐 신기한 거예요. 그래가 학교 졸업하고 배워야 되겠다. 하고 이제 학교 수업을 끝나면 또 놀러 가고. 그래 중학교 3학년 졸업하고 바로 들어갔죠. 우리가 돈을 뭐 버린 건 엄청 많이 벌었습니다. 사실은 그 당시만 해도 일을 딱 뛰가지고 공무원도 벌고 그때 뭐 9만 원, 7만 원 할 때 우리는 거의 80만 원씩 벌었으니까 엄청난 금액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구두 이 직업이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른들이 하는 말은 야야 앞으로 밥 먹으려고 하면은 기술 하나 배워놓으면 된다. 그래서 태평기 구두 이걸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손때 묻은 장비들이 오랜 세월을 말해주는데요. 한때 부흥기를 맞기도 했지만 IMF 시절을 거치고 기성화가 대량 생산되면서 수제화를 찾는 사람은 크게 줄었습니다. 현재는 60여 개의 수제화 점포가 과거의 명맥을 잇고 있는데요. 최근 수제화 골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시 한번 과거의 영광을 꿈꿔볼 수 있게 됐습니다. 옛날 우리가 일 배울 초창기 때는 60년대 후반대, 70년대 초반대 그때는 대구에서 신발이 수제가 최고였습니다. 전국에서. 더 이상 뭐 다른 타지에서 대구로 다 이 기술 배우러 왔기 때문에 뭐 기술 배우겠다고 뭐 부산이나 대전, 서울 쪽에서 향천도 우리 길 건너 화전도 쪽으로 기술 다 배우러 들어왔지 않습니까? 대구가 수제가 최고였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과거 내로라 하는 멋쟁이들은 다 모였다는 대구 수제화 거리. 내 발에 꼭 맞는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맞춤 수제화. 그래서 한번 신어본 사람은 단골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 거리에 있는 분들은 여기 한 60여 개의 업체가 있어요. 가게들이 있는데 뭐 구두 그 원단부터 시작해서 뭐 제조도 하고 뭐 가피도 만들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다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와 그 실력들이 다 모아서 구두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럼 나만의 편안하고 예쁜 구두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아마 이름이 많이 알려지게 된 것 같아요. 이렇듯 한 가정마다 정성껏 만든 수제화를 많은 분들이 그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 이것이 지금도 수제화 골목을 지키고 있는 장인들의 소박한 바람입니다.
옛날에는 참 어뢰 구두방 되면 참 명절 되고 아마 구두가 하나도 없도록 다 팔려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또 가면 신발이 없다 그러면 누가 물으면 아, 다 어제 저녁에 누가 다 훔쳐갔거든 없다 이 정도로 많이 팔렸거든. 추석 때만 비가 철철 와도 팔렸단 말이야 추석에. 근데 지금은 명절 되면 안 돼. 참 그런 시절이 다시 한번 와야 되는데. 이들이 가장 속상해하는 점은 평생을 애정 쏟아온 이 일이 이제는 명맥이 끊어질 수도 있다는 건데요. 대구 수제화 골목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야 하는 것이 또 다른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 젊은 세대들 이래 보면은 이 어려운 걸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봐서는 좀 안타깝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 하고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 뭐 계속 뭐 일을 만들어 봐도 뭐 어디 이어 나갈 길이 없으니까 지금은 그냥 뭐 가게나 지키고 일 들어오면 맞자가 만들어 드리고 그깁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고요한 골목에 울려 퍼지는 작업 소리가 정답게 느껴집니다. 정성으로 만든 신발이 누군가의 발걸음을 가볍게 만들어준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데요. 근현대의 역사를 간직한 향촌동. 이곳에 좀 더 많은 이들이 찾아오는 날을 꿈꿔봅니다. 원도심에 관한 노하우가 많은 지자체가 부산이거든요. 부산이 대구보다는 이 원도심에 대한 문화적 기획 능력이 한 수 위에요. 부산에 가면 부산 원도심 골목 축제도 있고 부산 스토리텔링 축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감천 문화마을이라든지 쉰여울 마을이라든지 영도 깡깡이 예술마을이라든지 굉장히 부산에 지금 특화적으로 미는 상품들이 그러니까 문화마을들이 많은데 부산은 상당히 경사지가 많아요. 힘듭니다. 이렇게 답사하기가. 근데 대구가 상당히 보행 친화적인 원도심이에요. 각 원도심들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향촌동과 그 다음에 북성로와 대구 종로와 약정골목이 다 이어져 있거든요. 여기는 조건상으로는 어느 지자체보다는 상당히 발전할 가능성이 커요. 향촌동에 그렇게 빛나는 스토리텔링이 좀 더 이렇게 좀 표현될 수 있는 방법으로서의 어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앵커 센터의 어떤 구축들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일제 강점기, 해방, 한국 전쟁 등을 거치며 격동의 시기를 지나온 우리나라. 먹고 살기 힘들었던 그 시절이 문득 짙은 그리움으로 다가오는 때가 있습니다. 근대의 대구를 기억하고 있는 향촌동. 우리는 이곳에서 어머니, 할머니의 고단했던 삶의 흔적들을 더듬어 봅니다.